자, 오늘은 자유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주제가 얼핏 무슨 철학적인,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에서 먹고 살려고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엔 진짜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라는 게요, 책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두 가지는 느낌이 다르죠. 거의 정반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싫어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 중엔 자유만 쏙 빼먹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자유는 내가 누리고 책임은 남한테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꽤나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자기 멋대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바지 사장 세우고 차명 계좌 만들고 대포폰 개설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알 것 다 알면서 그런다면 사기꾼 기질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잘 모르면서 그런다면 뭔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자유를 제한당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가 부동산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 허락받고 오란 얘기예요. 네 맘대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성인만큼의 자유가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따라오는 거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유도 없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책임이란 대가를 치러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문명의 자산이 아니다. 오히려 문명이 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럼 문명을 떠난다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리스크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자유라는 건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어른 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허락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어른이 되면 누구 허락받을 필요는 없지만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 오히려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곤 하죠.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는 책임을 포함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자유를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가 그에 따르는 책임 때문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자유가 왜 책임과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게 뭐예요? 선택의 자유잖아요.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누구 허락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생기겠죠. 이런 선택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저런 선택을 했다면 저런 결과가 생길 거예요.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책임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게 되면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그냥 애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그런 성향이 더 심해졌죠. 왜 그럴까요?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어쨌든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모든 게 너무 불확실해진 거예요. 예컨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배우자로 누구를 만날지 이런 고민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무슨 인생 이모작이니 엔 잡느니 이런 말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죠. 평생 하나의 직업만 갖고 사는 게 오히려 드문 케이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전엔 평생 배우자 개념이 보편적이었죠. 남녀가 한번 연을 맺으면 좋든 싫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근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주변에 널린 게 이혼한 사람인데, 아니 이혼은 일단 두 번째 문제고 결혼 자체를 안 하죠. 근데 이 두 가지, 일과 사랑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먼저 직업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야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여유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하여튼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이 어렵고, 어려우니까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또 지나 있고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에 관해서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서 신경증이 생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그 모든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지 않거나, 선택을 해놓고는 결과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걸 피해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탐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아무리 억누르고 피하려고 해도,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죠. 그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불안감이
책임감이 계속 이어지거나 잠을 잘 못 자고 악몽을 자주 꾸거나 아니면 신체에 이상 증상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문제는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예컨대 사귀던 이성 친구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프로포즈를 받을지 안 받을지 망설이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헤어졌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도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걸 감수해야 해요. 근데 이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내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리고 만약 그 결과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될 수도 있어요. 방어기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다면 그걸 조절하거나 심지어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생겨나는 이런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방어기제라고 하죠. 프로이트는 어린아이들이 불안과 괴로운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방어기제를 발견했는데, 투사 그리고 외현화가 그것입니다. 아이들은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이 들면 그걸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예컨대 언니가 동생한테 화가 났어요. 근데 언니는 동생이 자기한테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엄마가 화를 내는 건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투사를 하는 겁니다. 외현화도 비슷해요. 아이가 친구랑 게임을 하다가 자꾸 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게임 완전 엉터리야. 아이는 내가 잘 못해서 졌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가 문제라면서 원인을 외부 환경에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건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다 큰 어른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나름 능력 있고 책임감도 강해서 입사 초기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꽤 잘 나갔는데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언제부터인가 여길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말이 되면 장기 여행을 떠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올라오기도 하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일이 몰리지? 하는 생각도 들고, 회사가 좀 너무한다, 뭔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국 퇴사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과 그건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스스로를 다그치는 마음. 이 마음속 갈등이 심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일은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꾸 실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겠어요. 그리고 일을 맡겨도 반발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겠죠. 본인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주의자인데다가 책임감도 강하고 요령 피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거절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면 일이 계속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을 바꿔도 여전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프로이트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외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높은 자기 기준 때문인지를 구분하라고 권합니다. 만일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당연히 그곳을 탈출해야 하겠죠. 하지만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쨌든 선택을 해야 돼요. 남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불확실성을 견디라고 했죠.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선택이 있다면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핑계 대지 말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유를 좋아하고 책임은 싫어요. 선택할 땐 내 마음대로 신나게 선택해도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할 때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불확실하다는 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결과를 보고 자유를 행사하고 책임을 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유가 그렇게까지 좋은 것만은 아니고 책임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은 책임을 통해 성장합니다. 아이는 책임을 지지 않죠. 어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자꾸 피하면 나이를 먹어도 어른 대접받기 어려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해본, 리스펙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걸 알 거예요. 그는 기꺼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 영상은 정신분석가인 성유미, 이인수 저자의 신간 서른에 읽는 프로이트를 참고해서 제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일과 사랑의 문제로 고민 중인 모든 20대, 30대 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이에요.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